바쁘게 움직이는 인천국제공항,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게이트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녀는 유니폼이 잘 어울려 더욱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일본항공 유니폼을 입은 3명의 여성들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 스기하라 나오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십니다. 마치 악몽을 보는 듯한 표정이 되었는데요. 그녀를 향해 걸어오던 일본인 승무원들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기하라 나오미입니다. 일본 도쿄 근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죠.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 저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거든요. 일본은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회예요. 조용히 단체에 섞여 있는 것이 미덕인 곳이죠. 하지만 저는 그냥 태어난 모습 자체가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입학 첫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왜 그렇게 키가 커? 너 눈이 왜 그렇게 크니? 너 진짜 일본인이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처음엔 그저 궁금해서 묻는 질문 같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질문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너네 엄마 외국인이지? 너 혼혈이라며? 너희 집은 왜 이상한 냄새가 나? 이런 말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은 급식 시간에 김치 냄새가 난다며 제 옆자리를 피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때는 어려서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봐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려 하셨지만 저는 모두 거부했어요. 엄마, 일본에 살면서 한국말 배워서 뭐해요? 쓸데없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시며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특별 문화 수업으로 한국 김치 만들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그냥 맵고 자극적인 음식뿐이야. 왜 이런 걸 배워야 해? 일본 음식이 훨씬 담백하고 맛있는데.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이 어머니 친구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생각을 고집했어요.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인이란 정체성이 부끄럽기만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점점 더 일본인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일본어 발음을 완벽하게 했고 전통 일본 문화와 예절을 열심히 배웠죠. 단 한 번도 제가 혼혈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물으면 우리 가족은 대대로 도쿄에 살았어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우연히 항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을 보는 순간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날며 세계 각국을 여행한다니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날부터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미 한국어를 조금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두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승무원 지원에 큰 장점이 될 거라 생각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 최고 항공사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영어와 일본어 실력을 뽐냈지만 한국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원서에 저는 가장 큰 거짓말을 썼어요. 어머니 국적을 일본이라고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어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꿈을 이룬 거예요. 가족들은 제가 승무원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말없이 제 유니폼에 주름을 펴주시며 눈물을 참고 계셨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제가 배정받은 팀에서는 다들 친절했고 저는 키가 크고 외모가 남달라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배치됐어요. 손님들도 저를 좋아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죠. 항공사 훈련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몰랐죠.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공지가 떴어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보통 5년 이상 근무해야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입사 1년 만에 발탁된 거였으니까요. 선배들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컥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동기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 술도 마시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쁜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동기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퍼스트 클래스? 저 애는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냐? 어떻게 1년 차가 퍼스트 클래스를 맡아? 들었어. 저의 엄마가 한국인이래.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하고 상사들한테 잘 보이는 거지. 저 얼굴 봐. 다 성형한 거래. 한국 여자들은 성형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일본인 동기들이 고생하는데 한국 혼혈이 우리 자리 뺏어가는 거 정말 화나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 비밀은 모두에게 알려졌고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저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공지나 스케줄 변경도 일부러 저에게만 알려주지 않았죠. 어느 날은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다가 지각한 적도 있었어요. 관리자에게 크게 혼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기들이 일부러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였어요. 더 심각한 괴롭힘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뜨거운 커피를 손님에게 잘못 서빙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선배가 12번 좌석에 아이스 커피라고 저에게 지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님은 핫커피를 주문한 거였어요. 손님이 불평하자 그 선배는 나는 분명히 핫커피라고 말했어. 나오미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에게 역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한다며 비웃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사물함에 놓여있던 혐한 책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미개하고 더러운지를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표지에는 한국인들을 동물처럼 묘사한 만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동기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 책 너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어제 서점에 갔더니 혐한 코너에 있더라고. 너 생각나서 샀어. 일본의 일부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있어요. 한국을 비하하고 증오하는 내용의 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제 동기들은 그런 책을 선물이라며 저에게 건넨 겁니다. 마치 지옥 같은 직장이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계속 자문했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예전엔 당당하게 걷던 제가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식욕도 없어져서 살이 빠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출근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위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토록 꿈꾸던 직업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오미,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아. 계속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모든 괴롭힘과 모욕,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어떻게 동기들이 저를 따돌리고 험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혐한 책 이야기도요.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 했는데. 울면서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오미, 내가 혼혈이라는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선물이지. 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널 괴롭히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죠.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국에서의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한글로 쓰여진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나도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지금처럼 힘들었단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시했지. 하지만 나는 내 뿌리를 숨기지 않았어. 그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으니까.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부산의 바다에서 놀았던 일,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맛, 명절 때 가족들과 모여 만두를 빚었던 기억들.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의 고향, 저의 또 다른 뿌리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도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움켜쥔 채로요. 항공사 사무실에서 퇴사 면담을 할 때 관리자는 왜 그만두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직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더 강해져야지.
그리고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숨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적었으니까. 그 순간 알았어요. 이 회사에선 제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요. 마지막 출근 날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동기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야? 결국 도망치는 거네. 역시 한국인은 책임감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출근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우울했고 무기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어느 날 조심스레 제안하셨어요. 한국 항공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때? 그곳에서도 너의 꿈을 계속 펼칠 수 있을 거야. 너의 언어 능력은 분명 큰 장점이 될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믿어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들었죠. 처음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지원 후 1년 만에 저는 대한항공에 합격했어요. 한국어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덕분에 금세 감을 되찾았고 일본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 능력이 큰 장점이 되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방인 취급할까봐 두려웠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에 압도당했어요. 무선 인터넷은 어디서나 잘 터졌고 공항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일본보다 못 살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정말 한국이 맞아?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일본 동기들이 한국은 빈곤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했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대한항공 본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스기하라 나오미 씨지요? 저희 팀에 온 것을 환영해요. 처음 만난 동기들은 저를 도쿄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불편한 기색 없이 그냥 저를 동료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첫 주말, 동기들이 저를 광장시장에 데려갔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라며 육회와 막걸리를 소개해 주었죠. 처음 보는 생고기 요리에 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먹으려 했는데 어느새 2접시를 비우고 있더라고요. 막걸리의 달콤하고 탄산 같은 맛도 좋았어요. 어때, 나오미? 한국 음식 맛있지? 처음으로 제 혼혈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한국 동기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와, 그럼 너 두 나라 문화를 다 알 수 있는 거네. 부럽다. 한국인 어머님이 계시다고. 그럼 이제 한국이 좀 더 각별하겠네. 괜찮아. 나오미 여기선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너 자체를 좋아하니까. 한국 동기들에게 일본에서의 괴롭힘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런 일을 당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여기선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위로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기분이었죠.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이전과는 달리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한국 승무원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바로 도와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였죠. 나오미, 오늘 비행 어땠어? 힘들었지? 우리 내일 휴무인데 강남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 레시피도 배우고 한국어 표현도 더 많이 익혔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나오미,
넌 정말 특별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둘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건 정말 귀한 재능이야.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졌지만 너 같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해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혼혈 정체성이 오히려 특별한 시각과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항공사에서도 일본행 노선을 자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승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승객들에게는 일본 문화를 설명해 주었죠. 양쪽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저만의 강점을 살린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대한항공에서 국제노선 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9개월 차부터는 저도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은 자리였으니까요.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와, 나오미,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역시 나오미야. 넌 정말 최고의 승무원이야.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뉴욕 노선을 앞두고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게이트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오미, 우리가 왔어. 응원하러. 돌아보니 일본의 전 동기들이었어요. 에리카와 그녀의 친구들 셋이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야. 나오미, 너 한국에서 일한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어디 카페라도 가서 얘기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커피는 내가 사야지. 몸은 얼어붙었고 숨이 막혔어요.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저를 괴롭히러 온 것일 테니까요. 마치 지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에리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자, 가자. 우리끼리 옛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들어볼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제 팔을 꽉 잡은 그녀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고 저는 마치 사슴처럼 당황한 채 끌려갈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동료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한국 동기들이었어요. 세은 씨와 다른 2명의 한국 승무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본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세은 씨는 에리카의 손목을 잡아 제 팔에서 떼어놓으며 말했어요. 이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에리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분명 자기들끼리 한국에 와서 저를 괴롭히면 아무도 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나오미 옛날 친구들이야. 사적인 대화를 나누려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지? 세은 씨는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동료들도 저만큼이나 놀랐죠. 저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들었어요. 감히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짓이에요? 당장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세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우리 식구예요. 일본 동기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세은 씨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들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혼혈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게 일본인의 자랑스러운 모습인가요? 에리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 우리가 괴롭혔다고?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그냥 장난친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역시 한국인들은 과장이 심해. 그때 세은 씨가 한 일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에리카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한 번만 더 그런 말 해봐. 공항 CCTV에 다 찍히는데도 너희 악랄한 모습 보여줄래? 한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일본 동기들은 한국 승무원들의 키와 당당함에 압도당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어요.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통쾌했죠. 그들이 사라지자 제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은 씨가 저를 부축해 주었죠. 괜찮아. 나오미, 우리가 있잖아. 이제 걔네들 다시는 너한테 못 달려들 거야. 그날 저녁 한국 동기들은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가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떡볶이와 소주를 먹으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나오미, 너는 이제 우리 식구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우린 널 있는 그대로 좋아해. 오늘 그 일본인들 표정 봤어? 완전 쪽박 찼더라. 다시는 한국 땅에 발도 못 들릴 거야. 근데 나오미,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저는 진짜 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스기하라 나오미라는 사람 자체로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일본 동기들이 한국까지 쫓아왔었어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내가 진짜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국과 일본 양쪽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 특별한 위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국제선을 타는 승객들에게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나오미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일본 승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면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맛있는 음식들, 따뜻한 인정 그리고 한국 승객들이 일본에 대해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취미도 생겼고 주말이면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에 가서 바다도 보고 와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는 아버지도 한국을 방문하셨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혼혈이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준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항공사에서의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제 정체성의 절반을 부정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 끔찍한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케이팝도 부르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치맥도 즐겨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만약 저처럼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저에게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자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승무원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마음이 꺾인 채 어두운 방 안에 있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단지 일본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엔 사람 냄새 나는 동료가 있었고 무너지려는 나를 붙잡아준 손길이 있었으며 차별 대신 연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써서 한일 문화 교류 행사에서 발표했어요.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우정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어서 정말 기뻤어요.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시장에 갔어요.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으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오미,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구나. 내가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혼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온전한 나를 봐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냥 스기하라 나옴이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요. 미움과 편견은 우리를 갉아먹지만 사랑과 이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제가 받은 따뜻함을 꼭 갚아나갈 거예요.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 한국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가족 같은 동료들, 제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에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기하라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든 정체성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특별함,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